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달부터 전국 시도를 순회하고 있는데 어제 그 10번째 행사가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후속으로 이 시도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지난해 7월 1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후 울산시도 지난 9월 지방시대 울산 비전 선포식을 갖고 지방시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6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의견 수렴의 자리를 갖고 있는 가운데 그 10번째 행사가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전국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이용해서 지방정부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이번 행사에서 울산시는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를 비전으로 산재 전문 공공병원과 도시철도 1, 2호선 건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기회발전 특구 지정 등 5대 전략 304개 추진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14조 3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이 가운데 기회발전 특구 지정은 울산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울산은 울산이 잘하는 주력 산업하고 신산업 육성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를 비롯한 4대 특구를 그 중심으로 해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대표적 사업입니다. 기회발전 특구에 지정되면 소득세와 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을 비롯해 재정지원과 공장 설립 인허가 원스톱 처리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울산을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이 같은 혜택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10월 특구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라 수소산업벨트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울경 초강력권 발전계획도 소개됐습니다. 한편 울산시의 지방시대 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이번 의견 수렴 등의 내용을 반영해 자체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성암 소각장 생활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증기를 재활용한 폐열 증기 판매 사업으로 큰 성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효성화학과 바커케미칼 코리아, 한주 등 3개사에 40만 6,407톤의 증기를 공급해 143억 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대비 25억 원 증가한 금액이며 2008년 증기 공급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울산 북구에서 전승되고 있는 쇠부리 소리가 문화재청의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신규 조사 대상 종목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쇠부리 소리는 울산 전통 제철 재련 기술인 울산 쇠부리에서 파생된 노동요로 1981년 불매꾼 고 최재만의 구술이 채록되면서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유일의 풍철기원 노동요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9년 울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 잔디광장에서 울산 쇠부리 소리 시범 공연을 개최하고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달천 철장과 쇠부리 소리를 알리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민주노총이 4.10 총선에 나서는 진보당 남구을의 조남혜와 북구 윤종호, 울주군의 윤장혁 예비후보를 지지후보로 확정해 진보진영 후보 선출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진보당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이들 3개 선거구 후보들은 정의당이나 무소속 등 친노동계 출마 희망자가 없어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단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동구는 무소속의 백형록 예비후보가 지난 25일 본선 경쟁력 등을 이유로 불출마 입장을 밝힘에 따라 노동당 이장우 예비후보가 다음 주 민주노총 회의 의결을 통해 단일 후보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남구갑은 아직 출마 희망자가 없어 단일 후보 배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재경 울산 향후의 신년 교례회가 어제 저녁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기환 시의장, 지역 국회의원, 구군 단체장, 향후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신년 교례회는 울산과 수도권 출향 인사들 간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울산시와 재경 울산 향후회가 함께 마련해 왔습니다. 특히 어제 신년 교례회에서는 고향 울산과 향후의 위상을 높인 자랑스러운 울산인상에 기업 부문 특별상으로 대한유화 고 이정호 전 회장과 공직 부문에 박준익 전 환경청장 등 2명이 선정돼 상패가 수여됐습니다. 또 유영란 부회장과 최정희 전 울산여상 재경동문회장에게 향후의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 울산시 녹지정원 시체 관계기관 회의가 어제 수목원 관리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울산시가 올 한 해 추진하게 될 도시숲 육성과 산림자원 육성, 국가정원 조성 등 2024년 녹지 분야 시책에 대한 소개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울산시는 올 한 해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과 울산정원 지원센터 건립, 셋강 물새놀이 정원 조성 등 모두 6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75개 녹지 분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이 여야 협상이 불발되면서 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 추가 논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일단 오늘부터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건데 이 시행 2년째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50인 미만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현장의 큰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한 현실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했습니다. 중대재해 절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회성 사업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예방 대책의 전면적인 시행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노동계는 더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사업주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긴다는 입장입니다. 법 시행 이후 2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33건.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17건으로 현재까지 검찰에 송치된 건 5건. 이 중 재판까지 간 건 3건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아직까지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S-1 폭발 사고의 경우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HD 현대중공업과 SK 지오센트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은 사고 발생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 2년째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 경영계와 노동계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한 가운데 개정의 여지만 남겼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 부부들에게만 지원해오던 시술비를 올해부터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지원합니다. 또한 2월부터는 체외 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냉동 난자를 사용하는 보조 생식술과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등 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기본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됐습니다. 울산시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기본 지원 기간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는 3개월 동안 월 71만 3천 원을 받게 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청렴 시민 감사관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청렴 시민 감사관은 울산시 교육청이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올해 5명이 추가 위촉됐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청렴 시민 감사관 5명은 노무사와 건축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시민으로 학교와 기관 등의 감사에 참여하게 되며 임기는 오는 2026년 1월까지 2년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도박 예방 활동 협력 기관을 지난해 한 곳에서 올해 4곳으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올해 협력기관은 부산 울산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와 중구와 남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입니다. 교육청은 협력기관과 함께 학생들의 도박 문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찾아가는 도박 예방교육 등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신을 야단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검은 어제 존속 살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9시 45분쯤 울산의 자택에서 아버지가 야단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조현병 등의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며 유족에게 심리 상담과 장례비 등 피해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방파제 등 바닷가를 걷다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맹정신으로 걷기도 위험한데 이 상황 판단이 어려운 음주 상태일 때는 정말 위험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월 울주군 진화항, 경찰이 바다에 빠진 중년 남성을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씁니다. 이 남성은 차박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연안을 걷다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지난 18일에도 일어났습니다. 허우적거리는 여성이 경찰에게 구조됩니다. 이 여성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다에 빠진 겁니다. 냄새가 났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익수자가 이미 의식 없이 엎드려져 있는 상태였고 구조 중에 의식이 잠깐 회복되었으나 구조적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다시 의식을 잃으셔서 심장 압박을 계속하면서 구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 사이 술을 마시고 바다에 빠져 구조되는 일은 4건에서 5건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벌써 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과 지난해는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 중에서는 50대와 60대가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물에 빠지게 됐을 때 목격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다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발견이 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바닷가 근처로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정신이어도 언제 어떻게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술을 마신 뒤에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GCN 뉴스 라경훈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설 연휴를 맞아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설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서비스에서는 오일류를 비롯해 공조장치와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각종 등화장치 점등 상태 등을 확인하며 워셔액 보충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기차는 EV 냉각수와 고전압 배터리 등도 추가 점검 대상입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각사의 통합 고객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무상 점검 쿠폰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울산 도서관은 도서를 희망 장소까지 택배로 배달해주는 독서 취약계층 무료 택배 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과 임신부, 생후 12개월 이하 영유아 보호자, 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8세 미만 자녀를 둔 다자녀 보호자 등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 힘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8세 미만 자녀를 둔 보호자까지 서비스가 확대되며 서비스 신청 가능 도서는 1인 5권 이내로 택배 배달 기간을 포함해 30일간 도서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